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한덕수 총리, 잘하고 계신 한덕수 총리 탄핵도 두렵지 않다. 거부권 행사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우리 선배님들 계속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만큼은 조금 마음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광화문 집회, 21일이죠?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날씨도 정말 추웠고, 눈도 꽤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렇게 저는 좌파이들이 항상 몰아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역시나 비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모여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갔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제 구독자님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나라 걱정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이 참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가 인터뷰도 몇 분 했는데 혹시 저를 이제 또 아시는 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중에 업로드 또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나라 지켜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 같은 보수 유튜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로서 보수 가치를 지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저희 집안 대대로 보수 집안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통령이 이 선관위를 턴 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요. 이어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님도 이렇게 거부권 잘 행사해 주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후원 좀 부탁드리고, 제가 돈으로 후원해달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중도층들에게 좀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님께서 총리라기보단 이제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죠. 이제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의 타임으로 넘어왔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시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님께서 계속해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 주시고요. 너무나 잘 해 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탄핵할 거면 해라, 탄핵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님은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이거 다시 말하면 양곡관리법 등 이전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6명으로 이제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정확히 헌법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죠. 한 대행님은요,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양곡법과 같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탄핵을 하지 못하는 어떤 가불기 같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게 어떻게 보실 수 있지만, 그냥 보시면 그냥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은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너 탄핵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200명의 동의가 가능한데, 권한대행이니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명 동의가 가능하냐 해서, 넌 국무위원이니까 150명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국무위원한테 왜 헌재 3인 동의하라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무현 반복,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탄핵시키고 나면 대행이 되는 거고, 더더욱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불기에 이 민주당이 제대로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말은 좋지만 이게 진짜 악법이고요. 저는 이 민주당 애들이 항상 프레임 흐리기, 이 논점 흐리기를 통해서 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북한과 이 러 이쪽에 이익이 되는 그런 법들을 많이 제정하는 게 바로 이 좌파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아니라 이런 좌파 입법 독재 그런 지금을 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제 황교안 전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곡법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글이 올라와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양곡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하게 된다라고 치면 물론 그렇게 안 될 거지만 시장 수요보다 많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양곡을 모두 사들이는 제도로 바꾸는 게 바로 양곡법인데요. 향후에 좌파 집권이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양곡법에 더불어서 뭐까지 하겠습니까? 이민법 개정하겠죠. 이 조선족들과 이 중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이민법 개정을 할 건데 또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족도 이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농촌에 정착하게 되겠죠. 바로 이들이 막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농촌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바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양곡법 개정이 이 사람들을 이 중국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 이 한족들의 자금 지원에 바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이게 너 뇌피셜 아니냐라고 황교안 총리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중국이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내몽골도 있었고요. 위구르족도 있었고 뭐 연변족도 있었고 이런 소수 민족을 통합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민법 그리고 양곡법 개정을 통해서 중국 한족들을 대량 투입했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한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동화된 민족들을 이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의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정착 토대에 밑거름을 추진해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양곡법 개정이고요. 중국인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농촌은 이제 집값도 싸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정착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근데 결론은 이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부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중국인들의 한국 정착의 토대를 지원해주는 거. 중국인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서 대량의 인구가 수도권 및 한반도 전역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게 뭐 대도시 서울, 뭐 과천, 수원, 뭐 일산 이런데 분당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아직도 그 농사 짓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요 150만 명이에요. 이것만 봐도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양곡법과 이민법이 개정되게 되면 5년 안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의 한족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인구고 뭐 그렇다 치면 2천만 명, 3천만 명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인구 밀도 자체를 바꿔서 중국화 시키기 딱 좋은 법이 바로 양곡법이고 이민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한국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대림동, 가리봉동, 뭐 성남의 태평동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처럼 전역이 중국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돼서 국민이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아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행인 건 다행인 건데, 만약 이 다음에 우리가 여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2022학년도에 대학 신입생의 화교 특별 전형이라는 게 또 있었어. 거의 모든 대학교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화교만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이게 의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대도. 네? 외국인 특별 전형 같은 거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국제교류처에 들어가 보면 이제 입시 요강에 이제 화교 특별 전형, 순수 외국인 중화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로 고대 의대 갔다 이런 댓글도 여러분들 카페에서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으로 자기는 맨날 의대 갈 거라고 이야기해서 다들 흘려들었었는데 진짜 고대 의대 합격했다. 중국말도 모르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초중고 다녔는데 화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특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허무했던 기억이 있다. 네, 또 밑에 보시면 댓글도 네이버 카페인데요. 제가 아는 후배도 이걸로 수도권 의대 졸업했다. 주현미도 이걸로 약대 진학했을 거다. 화교들 살기 정말 좋은 나라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이런 악법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곡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화교 특별 전형, 이 사회의 여러 곳에 이러한 뿌리 깊은 것들이 많이 이제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뭐 집안에 한의사가 많았다. 뭐 모두 집안이 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한의대를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약대에 오게 됐다. 이 주현미, 트로트 가수 주현미도 이제 화교인데 집안 사람들이 다 의사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보시면 2003년부터 화교 투표권을 부여했고 외국인을 정치화한 사례죠. 한국인과 달리 영주권자, 귀화인 신분으로 군대도 면제됐고요. 화교 대입 특혜까지 했고 수능 안 보고 면접이나 서류 심사로 대학을 골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들으면 얼마나 분노한 내용인데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도층들을 깨우자 계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몰라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2007년 외국인 공무원법으로 봐도 외국인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라 일을 화교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수도권 대학도 가기 힘든 상황인데 노년이 될 때는 연금 다 받아가고 네? 화교학고도 정식 학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3개월 납부 가입 가능하고 공무원 전용도 있습니다. 네, 대학도 쉽게 가지만 공무원 전용도 있어요. 문과에서 이제 공부한다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서울 상위권에 가는 거예요. 서성한 뭐 이런데. 네? 보시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입시 준비를 한대요. 주로 면접이나 자기소개 막 이런 거 한대요. 수능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없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적폐 그 자체. 이게 적폐지. 이게 뭡니까? 보시면 댓글이 인상 깊어서 또 네이트판에서 가져왔는데요. 한국인들 잠도 못 자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 반을 뚫기로 자기들끼리 또 죽기 살기로 경쟁할 때 화교들은 공부할 시간의 혜택으로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최상위권 대학 어디 갈까? 골라서 간다. 한국인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준할 때 화교들은 화교 혜택으로 전문의 하면서 한국에서 최상위층으로 살아간다. 부동산도 한국인들 대출 다 막혀서 집도 한 채도 못 사는데 그 국적은 대출 90%씩 해줘서 집 몇 채씩 사고 투기 오지게 하고 한국 집값 싹 올려버리고 화교 혜택으로 부자 된다. 네, 여러분들 잘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만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좌경화가 되었고 이 언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파리쿡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아주머니 분들이 전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커뮤니티인데 여기 댓글도 보시면요. 현재 화교들 중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추의사, 약사 거저된 거다. 그래놓고 본인 자식들 자기들보다 대학 보내기 힘들다고 불만하고 근데 절대로 티내지 않는다. 왜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대학 입학의 혜택을 잃게 될까봐. 네, 여러분들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하면 얘네들이 티를 내지 않아요. 왜? 자기 혜택들 뺏길까봐. 네,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를요 많이 알려야 되고 여러 곳에
이제 전파를 해야 되고 이 중도층들이 알 수 있게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많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민주당이 일단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곡법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런 친화교 정책들, 그러니까 친민주당, 친좌파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권을 해주신다는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응원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광화문에 나와야 되고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꼭 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계속해서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감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힘냅시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힘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꼭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였고요. 오늘 시사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